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, 둘, 셋. 됐어요. 채널이 같이 만들어요. 후반부에 시간을 좀 일부러 많이 전체적으로 또 다 그것만 후반부에 일부러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놨어요. 지금 전반부에 하는 시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별도의 어떤 그 대구서 할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호응해 주시면 되고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자료에 다 넣어놨는데 뭐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. 공부 방법 뭐 별거 없습니다. 제가 뭐 공부 방법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얘기 되게 많이 해요. 왜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느냐.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뒤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. 사실은 방법 없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문항 목차부 정리부터 한번 해봐야 돼요. 지금부터 뭐 한 7년이나 8년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면은 기출문제 나와요. 그거를 풀이도 쭉 해가지고 답안 용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토공인지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. 자기가 분류를 해보면은 머릿속에 이제 씨앗이 심어져요. 내가 공부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. 그리고 처음에는 그 문제 내용이 이제 답안 내용이 궁금하지. 그렇지만은 그 단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머릿속에서. 그러면 이 문항을 정리해보면 해서 전체 스토리가 쫙 나와요. 아,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겠구나. 문항 정리부터 해봐야 돼. 이게 첫 걸음. 어떤 기술서 공부하더라도 이 문항 정리를 해봐야 돼요. 그리고 자기 여건에 맞춰가지고 나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5년치만 해보겠다. 3년치만 해보고 3년치만 해도 합격해요. 다 알고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. 기술서 교재는요, 제일 두꺼운 거 사세요. 얇은 거 사지 말고 제일 두꺼운 거. 시중에 기술서 교재 중에 제일 두꺼운 거 있어요. 누구 책이 제일 두꺼운지 아십니까? 명인학원의 건호수 선생 책이 제일 두꺼워요. 그 기출문제 책 사보면요, 이만한 볼륨이 3권, 4권씩 돼요. 그런 거 사세요. 그거 다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옆에 두고 참고 문헌으로 두고. 그래서 기술서 교재, 출판 교재 한 2세트 정도를 사야 돼요. 옆에 두고. 아무 책이라도 관계없습니다. 교재 쓴 사람은요, 내가 저거 뺏기고 저게 이거 다 서로 뺏기기 때문에 똑같아요. 그 기술서 교재 특별한 거 없습니다. 놓고 기출문제 내가 문항 거 정리했으면 그걸 두고 내가 하나씩 잘라 먹듯이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.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. 자기 여건에 따라 갖고 1년 정도 노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.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술서 공부 안 하다가 내가 필요해서 이제 기술서 하나 해야 되겠단 말이야. 나이도 들고 이제 은퇴할 때 다 돼가고 뭐 시군 계신 분들 안에 은퇴하고 감내라도 저처럼 감내라도 해보게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기술서 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이거 뭐 떠오르는 생각은 학원 가야지. 거기 가면 나를 위해서 합격을 시켜주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다고. 합격을 강사가 어떻게 시켜줘? 자기가 합격해야 되지. 그래서 두꺼운 책을 좀 사는 게 좋아요. 두 번째, 너무 요약 간단하게 되는 건 서브노트식의 책을 사지 마세요. 서브노트식의 책을. 그리고 주변 사람의 서브노트 뭐 좋긴 좋아요. 참고적으로 놓고 그걸 그대로 뺏겨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. 그 서브노트는 사실은 독소입니다. 독소. 독약 같은 거예요. 독약도 잘 쓰면 명약이 되는 거고 못 쓰면 독약이 되듯이 서브노트는 두 가지 양면의 얼굴이 있어요. 잘만 활용하면은 명약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은 독약이 돼요. 그게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요즘 얼마나 시절 좋았습니까? 구글 딱 열어놓고 다닥 치면 다 튀어나와요. 논문 자료 뭐 웬만한 거는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그 검색하는 방법도 있어요. 검색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 막 던져넣어요. 거기다가 던져놓고 그걸 프린트집에 가가지고 무작위로 프린트를 쫙 해. 그래 링크 제본 딱 해. 딱 갖다 놓으면 된다고.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창을 열어가지고 보면 잘 안 들어와요. 그 프린트를 해야 돼. 돈이 좀 들더라도. 그래서 내가 터널 파트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터널 파트 자료들을 검색해서 그냥 폴더에 막 집어넣는 거야. 그리고 복사집에 가서
나오는 순서대로 프린트 쫙 해가지고 링지업을 딱 가지고 온다고. 그 참고 문항으로 보시면 돼요. 그 줄쳐가면서 내가 노트 정리를 해야 돼요. 인터넷 창으로 보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. 절대로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저도 인강을 하지만 인강의 단점이 사실은 그거예요. 컴퓨터를 열고 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런 단점이 분명히 인강은 있습니다. 오프라인 강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자꾸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교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국가건설기준센터 들어가시면은 요즘은 설계기준 시방서가요, 참 좋게 되어 있어요. 분야별로 되어 있어요. 시멘트 시방서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즘 다 그 코드 번호가 다 나누어 나왔어요. 되게 요즘은 찾아보기가 좋아요. 사면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, 기초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, 구조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 전부 코드화 시켜가지고 분류해 놨어요. 옛날에 우리가 표준 시방서는 한 권에 묶여 있었잖아요. 그걸 전부 코드로 나누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되게 쉬워요. 그리고 공부할 때 그걸 참고해서 거기 있는 내용 갖다 넣어주면 뭐 더 이상 뭐 옳은 이야기가 없잖아. 그게 최고의 옳은 이야기잖아요. 그렇게 좀 하시고. 그러고 노트는 분명히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.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. 자기가 만드는 거 80%만 적고 오면 100% 합격입니다. 그 형식은 의미가 없어요. 자기가 적은 대로 적고 오면 돼요.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.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있고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잖아요. 그 대신 논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논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특성은 아주 다양하다고. 그리고 채점하시는 분들도요. 표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. 이거 내가 만약 채점한다 생각하면은 하나씩 짚어봐야 돼요. 왜냐면 세로로 가고 가로로 가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넣어놓은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인지를 내가 확인하려면 꼼꼼하게 봐야 되고, 그냥 논술식으로 쭉 적어놓으면 읽기가 편해요. 쭉 읽혀진다고. 어떻게 보면 표를 안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편해야 돼요. 표가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답안 형식미로 봤을 때는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내용 측면에서는 그게 너무 생략될 수가 있어요. 스토리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뜬금없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맥이 안 잡힐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서술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. 타전공자들이 토목 강의를 많이 해요. 그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겠어요?